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많이는 들어봤지만 이게 뭐라고 뾰족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음,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이거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이 그림 한번 보시니까 어때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해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이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넓은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제일 크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인공신경망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만드신 분이 바로 존 메카시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존 메카시라는 분은 인텔리전트한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렇다면 인텔리한 기계라는 것은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알파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번에 어떤 사람이 알파고 하니까 어느 고등학교냐고 막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슈화가 됐잖아요. 이세돌 구단에게 바둑을 이길 정도로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고요. 지금 은평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왓슨 이런 얘기만 들었죠. 이런 왓슨도 미국의 퀴즈쇼, 제퍼디쇼에서 사람을 이길 정도로 대단한 인공지능다운 면모를 가시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새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는데 실상을 찾아보면 일상생활에서 세탁기부터 냉장고, 가습기까지 생활가전의 간단한 기능을 추가했을 뿐인데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의 정의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개입하고 있는가? 그러면 머신러닝. 그다음에 신경망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딥러닝. 그다음에 현대 인공지능과 더 가까운가? 그럼 딥러닝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LG에서도 이렇게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또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자동화에 해당되는 게 인공지능이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이게 머신러닝이고요.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 부분이 훨씬 더 심화가 됐죠. 그래서 인공신경망 기반의 모델로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특징 추출 및 판단까지 기계가 한 번에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정형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스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첩보를 여러분들 입수할 때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사람에게 소곤소곤하는 걸 이렇게 들으시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이런 게 바로 비정형입니다. 그럼 반대로 형태가 있는 거는 정형이겠죠. 그쵸? 내가 스파이가에서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럼 이 첩보를 전달을 해야 되죠. 전달을 할 때 어떻게 전달하세요? 그죠? 암호화를 해서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걸려도 괜찮고. 그렇게 암호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반정형이고요. 첩보를 입수한 걸 이제 받았어요. 상사한테 보고할 때 어떡하죠? 암호문 그대로 보고하시나요? 아니죠. 풀어서 볼 수 있게끔 차트화 시켜서 이쁘게 딱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이게 테이블화처럼 만든 게 바로 정형이에요. 틀이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이버네틱스 전문가 시스템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 아 인공지능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계학습은 인공신경망, 결정트리, 베이즈 네트워크,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러닝은 CNN, RNN, RBM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하나 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거는 인공신경망이란 말이 들으면 아 기계학습이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4가지 관점에서 인공지능 정의 부분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전 세계 110여 개 나라에서 1300개의 대학교에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안에서 4가지 관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처럼 생각하냐 행동하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하냐 행동하느냐 요 차이인 거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요, 요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레벨을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이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유형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는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 부분인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세탁기, 청소기 이런 거다가 단순하게 제어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인공지능 탑재를 강구한 이 단순한 게 레벨 1이고요. 레벨 2가 패턴이 다양한 고정적 인공지능이라 해서 입력과 출력 관계를 맺는 방법의 수가 극단적으로 많고 세련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탐색, 추론, 지식 베이스, 활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레벨 3은 머신러닝을 받아들인 인공지능이라 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이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레벨 2에 기계학습이 합쳐지면 레벨 3가 되는 거죠. 마지막 레벨 4는 딥러닝을 받아들인 인공지능을 말해요. 그래서 기계학습을 할 때 입력값의 특징을 사람이 입력하지 않고 기계가 직접 학습할 수 있는 게 바로 레벨 4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랑 비슷하죠. 자율주행차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과 머신러닝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수학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입력 3 곱하기 2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 2 이런 숫자들이 바로 입력 A가 되는 거고요. 조건 B는 바로 곱하기, 그다음에 동작 X는 숫자를 곱해서 결과를 출력하라가 동작인 거예요. 머신러닝에서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입력 A, 그다음에 정답 X, 조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네모와 세모에 들어갈 정수는 돼 있죠. 그래서 작업은 네모와 세모를 구하는 거고요. 성능은 수식이 정확한 확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은 입력값 3과 2, 1과 4, 5와 5, 8과 3을 입력해서 출력값 1, -3, 0, 5를 도출하도록 학습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경험을 통해서 가중치, 이 네모와 세모에 들어갈 게 뭔지, 그러니까 1과 -1을 찾는 게 바로 머신러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또 머신러닝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아 이게 머신러닝이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게요.